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이 어제까지 이어진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재개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 일부가 복귀하면서 어제 전남 지역에선 90여 교세 학교에서만 급식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가운데 40여 개 학교는 도시락이나 대체식품으로 급식을 대신했고 30여 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이 끝나면서 다음 주부터는 정상 급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사회적 총파업에 전남 지역에서 모두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조합원 2,000명은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해 최저임금 만원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본부는 이번 집회에 이어 이번 달 7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농업 대개혁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수관광의 중심에는 밤바다가 있죠. 전라도 기행, 오늘은 휴가철을 앞두고 더 반짝이는 여수 밤바다를 최소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여수를 널리 알려준 1등 공신인 여수 밤바다. 이 노래 이후 여수의 관광문화 중심에는 밤바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양공원을 비롯한 여수 곳곳에서는 밤마다 낭만 버스킹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다양한 음악과 한적한 바다를 배경으로 낭만 포차에서는 힐링과 추억이 쌓입니다. 특히 여수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은 포장마차의 최고의 메뉴입니다. 이제 맛있는 삼합 포차가 맛집이 많더라고요. 4월 달에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얼마나 할 것 같습니다. 어두워질수록 활기가 넘치는 여수는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케이블카와 반짝이는 조명이 어우러진 교각들, 거기에 야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야간 유람선 덕분에 한층 더 빛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야경을 갔었는데 거기보다 여기 한국 여수 이 밤바다 야경이 훨씬 더 멋있어요. 그리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상쾌한 것 같아요. 북적이는 관광지를 잠시 벗어나 첫사랑을 닮은 여인 동상이 맞아주는 동동다리를 건너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 아래 바다를 보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여수의 야경에 마음이 설렙니다. 새내기 대학생이 배낭여행하고 싶은 곳 1위, 국민이 좋아하는 여행지 3위. 여수는 지금 밤이 더 아름다운 낭만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순천 출생아들에게 매월 5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순천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이번 달부터 0세부터 4세까지 매월 5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입금하는 순천아이 꿈통장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 어린이는 부모가 6개월 이상 순천시에 거주해야 하며 출산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광주 제주 노선에 취항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광주공항에서만 세 번째인데요.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표적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진에어 항공이 광주 제주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운항 횟수는 하루 왕복 2회로 이용객이 많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출발합니다. 지난 2014년 티웨이 항공이 취항한 데 이어 저가 항공이 광주공항에 취항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광주공항 이전 논의 속에서도 올해에만 저비용 항공사 2곳이 제주 노선에 취항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졌습니다. 거리가 좀 상대적으로 멀지 않으면 이제 금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저렴하니까 저가 항공을 이용하고요. 광주에서 제주 간 노선이 별로 없었는데 진해역까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좋은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선택할 때 가격 측면, 시간 측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데 호남선 KTX 개통 이후 대한항공이 김포 노선을 폐지하면서 광주공항의 이용객 감소가 우려됐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취향으로 제주행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며 광주공항 전체 이용객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광주공항이 제주를 접근하는 가장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공항보다 경쟁력이 높아서 더구나 KTX를 타고 오는 충청권 손님까지 흡수하면서 광주공항은 위기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내친 김에 광주시는 김포와 김해, 인천 노선에도 항공편 운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 배를 댈 수 없는 항구들이 있습니다. 물 흐름을 막아 펄이 퇴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혈세를 들여 방파제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박용훈 기자입니다. 젖새우잡이로 유명한 신안의 채원도항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76억 원을 쏟아부어 저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항구 안에 배 한 척 찾아볼 수 없습니다. U자형으로 만들어진 길이 100m의 방파제가 조류 소통을 막아 항내에 펄이 쌓이면서 배를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 실험 많아죠. 이게 봐보십시오. 뒤로 와보십시오. 뻘이 다 미어버렸어요. 못 숨게 됐어요. 20년간 항내 갯벌이 2m 이상 높아지자 방파제 한가운데를 허물고 조류 소통을 위한 구멍을 냈습니다. 지난 3년 새 벌써 두 번째로 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수억 원씩을 다시 들여 선착장이나 방파제에 구멍을 뚫는 항구는 현재 전국에 50곳이 넘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난 90년대 이전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해 제기능을 못하는 항구들로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하고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조류 흐름이 변하고 부유토사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퇴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항구는 모두 2천여 개. 항내 시설을 다시 뚫는 해수소통구 사업은 막무가내 개발의 후유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기성 권역만의 금어기가 끝나면서 여수지역 선단들이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갑니다. 전남 멸치 권역만 협의회는 올해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절을 시작으로 조업에 나섭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침인 지금도 습한 기운이 감돌고 있고요. 내륙으로는 안개 낀 가운데 충청과 호남 곳곳에는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 더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오후에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지만 문제는 일요일인 내일인데요. 이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번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기다리던 단비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